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대대적으로 폭격해 2천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이 격화하자 미국은 중동에 병력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의 지원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승전 계획을 설명하고 추가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와 의료진 등 600명 넘는 사람들이 대피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소화기로 3분 만에 불을 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금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금 거래 사이트에 수천만 원을 입금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주식 채팅방 운영자가 소개한 사이트는 가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이 오늘로 예정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과 조속한 시일 안에 만나야 한다며 독대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오늘 국회에 출석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홍 감독의 선임 과정과 정 회장의 축구협회 4번째 도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23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표적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23일 저녁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남부 외곽 표적 공습이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 알리 카라키를 겨냥한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카라키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승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지 시간 22일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이번 미국 방문의 주요 목표가 우크라이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레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승전 계획이라고 부르는 자신의 제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연건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암센터 2층 회의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소화기로 3분 만에 불을 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내부에서 연기가 퍼지면서 환자와 의료진 등 600여 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불이 꺼진 뒤 10여 분 만에 곧바로 정상 진료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5분쯤 서울 쌍문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일부 주민이 스스로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저녁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합니다. 여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을 포함해 16명,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등 주요 참모진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요구한 윤 대통령과의 독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밝혀 오늘 독대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이 자신 독대 요청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치자 따로 직접 전달받은 건 없지만 이번에 만나기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안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신은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들이 있고 그 사안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우리나라 축구계 핵심 인사들이 오늘 국회에 출석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홍명보 감독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감독 선임 절차를 이끌던 중에 돌연 사퇴한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과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던 박주호 전 위원도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저녁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가집니다. 여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을 포함해 16명,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등 주요 참모진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증원 등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에 하는 상견례 성격이 조금 더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은 지난 7월 30일 정진석 실장만 배석했던 비공개 회동 이후 50여일 만이며 지도부 만찬은 2달 만입니다. 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에 앞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임 지도부 격려 자리인 만큼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는 건데 내부적으로는 독대 요청이 언론에 먼저 공개된 걸 불쾌해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이 주목을 받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 성사 여부 때문입니다. 한 대표가 만찬 회동에 앞서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한 것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이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며 한 대표와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꼭 만찬을 계기로만 독대가 성사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추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양측의 협의 내용이 언론에 먼저 공개된 걸 두고 불쾌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독대는 기묘하게 단둘이 상의할 게 있을 때 하는 것 아니냐며 언론에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도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불편한 기류는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 논의 과정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찬에서 자연스레 의료개혁 문제가 논의될 텐데 내년도 증원 규모도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에 포함하자는 한 대표 측 입장과 달리 대통령실은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을 위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과정에 당정이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 간 불협화음이 연일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높은 가운데 이번 만찬에서 양측이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아내느냐가 갈등 봉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 같은 대통령실의 사실상 독대 제안 거절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어렵더라도 조속한 시일 안에 만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독대 기대감이 떨어진 건 물론 이른바 윤한 갈등이 확산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민주당은 빈손 만찬은 안 된다며 대여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찬 회동 하루 전 대통령과의 독대 요청을 사실상 거절당한 한동훈 대표는 일단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안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겁니다. 지금 공개하기 어려운 여러 중요한 현안들이 분명히 있고 그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우면 조만간 다시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찬 불참 가능성을 묻는 말엔 말을 아꼈는데 의정 갈등 장기화 등으로 부진한 당정 지지율에 돌파구를 모색하던 행보엔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독대가 이뤄진다면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대통령실의 유연한 태도를 요청할 거로 예상됐지만 자리 자체가 무산되면서 큰 기대를 걸기 어려워진 탓입니다. 또 애초 독대 요청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간 데에 반발하는 친윤계의 불편한 시선도 또 하나 부담이 됐습니다. 사전에 공개가 되는 것은 약간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곤욕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와 면담한 민주당은 여당 상황 등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모처럼의 당정 만찬이 여야 의정 협의체 가동을 위한 실마리 마련도 없이 빈손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부디 밥만 먹고 사진만 찍지 마십시오.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라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정 갈등 해소법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으로도 읽히는데 정부의 국정 방향이 일방통행 일색이라고 비판하며 공세의 고삐를 조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런 일방통행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엄정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정부를 제외한 여야의 협의체까지 꺼내든 터라 만찬 결과를 보고 대여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거로 예상됩니다. 사실상의 독대 거절이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까지 비치면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모두에게 타격을 입힐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표류하는 의정 갈등 해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거로 보이는데 한 대표의 정치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관련된 목표물을 정밀 타격한다며 레바논 전역에서 폭격을 이어가 민간인을 포함해 2천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확대하기 위해 덫을 놨다고 비판했는데 이스라엘과 레바논, 나아가 이란까지 전면전을 휩쓸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하루 사이 사상자가 2,0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 전쟁 이후 최대 규모 공습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와 동부를 융단 폭격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엔 수도 베이루트까지 표적 공습했습니다. 헤즈볼라 2인자를 제거한 지 사흘 만에 역시 고위급 지휘관인 알리 카라키를 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have a message for the people of Lebanon. Israel's war is not with you. It's with Hezbollah. For too long, Hezbollah has been using you as human shields. It placed rockets in your living rooms and missiles in your garage. 이처럼 헤즈볼라를 겨냥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공습으로 희생된 민간인이 속출하고 있는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힘의 균형을 바꾸겠다며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 레바논 국민에겐 대피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레바논인 수만 명이 폭격을 피해 집과 고향을 버리고 피란 행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هلا الله اعلم اذا فينا نرجع بنرجع ما فينا الله هلا ما حد عارف وين يروح.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은 확전을 원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분쟁에 끌어들이려 덫을 놓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 지상전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레바논이 제2의 가자가 되고 이란도 전면전에 합세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이 격화하자 미국이 확전을 막기 위해 중동 지역의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막을 연 뉴욕에서는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으로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아랍의 중재자 역할을 해온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 지역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also will discuss our efforts to end the war in Gaza and a number of regional issues. I've been briefed on the latest developments in Israel and Lebanon. My team is in constant contact with their counterparts. 유엔 총회 개막에 맞춰 유엔 사무국은 더 이상의 충돌을 막아야 한다며 모두 한 발씩 물러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All the parties involved in this conflict is step back from the brink. Stop the escalation. We have mechanisms through which to address these issues. 총회 참가국들도 중동 지역 전면전은 파국을 부를 거라며 위기가 정점을 찍은 지금이야말로 외교로 문제를 풀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Però le crisi nascondono sempre anche un'opportunità. Del resto la parola crisi deriva dal greco krisis, che significa scelta, decisione.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중동 지역에 미군 병력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병력 규모와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중동 지역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추가 파병은 이란의 개입을 차단하고 전면전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지만 이스라엘이 물러설 뜻을 보이지 않아 미국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전후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2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전 승패가 걸린 미국의 지원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방미 일정에 나선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미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의 한 포탄 공장. 우크라이나의 절실한 무기 중 하나인 155mm 포탄을 생산한 곳입니다. 지난 1년간 생산량을 늘려온 공장에 감사 인사를 하면서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you said that 400 people work here, but I wanted very much to come here and to thank you. 400 people saved millions of Ukrainians. Because of the result of your work, I'm very thankful. 젤렌스키 대통령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뒤 26일에는 워싱턴 DC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러시아를 물리칠 이른바 승전 계획을 설명하고 내년 1월 퇴임 전에 확실한 결단을 내릴 것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국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신속 가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깊숙이 공격하는 걸 허용해달라고도 거듭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미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만나는 등 사활을 걸 계획입니다. Саме цієї осені вирішується, що буде далі у цій війні. Разом з партнерами можемо посилити наші позиції, як потрібно для нашої перемоги. Спільної перемоги для дійсно справедливого миру.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에서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쿠르스크 국경을 추가로 돌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의 돌파 시도를 모두 물리쳤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침공 한 달여 만에 100개 마을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는데 이후 일부 점령지는 다시 빼앗겼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들이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다투어 만나려고 한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CNN 등에 따르면 수십 개 국가가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며 일부 국가는 면담을 성사하기 위해 자국 일정을 조정하겠다고까지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 다 만나기로 확정된 외국 정상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전했습니다. 돈을 불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금거래 사이트에 수천만 원을 입금했다가 떼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SNS 주식 리딩방에서 벌어진 사기극이었는데요.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제방송에 나온 투자 전문가가 운영한다는 주식 공부 채팅방에서 활동해온 박태동 씨. 어느 날 채팅방 운영자가 금에 투자하면 주식에서 본 손해를 메꾸고도 남을 정도로 돈을 불려주겠다며 유인했습니다. 돈이 없다 그러면은 주식을 팔아서라도 불려준다 그러고 관심 있는 분들은 1대1 채팅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링크를 요만하게 개인 창 링크를 보내줘요. 운영자가 소개한 사이트는 금은 물론 은과 외환에도 투자할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소로 보였습니다. 박 씨는 속는 셈 치고 10만 원을 보냈는데 3배가 되어 돌아왔고 투자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이벤트를 한다며 홍보까지 하자 몇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사이트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투자금이 3억 5천으로 불어난 걸로 나타나 돈을 찾으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출금을 한번 해봤는데 출금이 안 되는 거예요. 3천만 원을 보내면 출금 도와주겠습니다 이래요. 저는 3천만 원이 있었으면 보냈을지도 모르죠. 그제야 사기를 의심한 박 씨. 알고 보니 애초에 주식 채팅방도 방송에 나온 투자 전문가와는 상관없는 곳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금융감독원에 연락해보고 나서야 진짜 사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금융감독원에도 연락을 하고 경찰에 갔던 거죠. 경찰에 가서 그랬더니 절대 돈은 붙이지 말아라 그러고 이거는 무조건 사기니까. 박 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거래소 관련 금융계좌를 조회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IP 주소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를 당한 건 박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소송을 위해 같은 사이트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모집하는 글까지 등장했습니다. 도움이 되는 방송인가 보다, 정보인가 보다라고 이제 쉽게 믿게 되고, 다단계 사기도 마찬가지인데, 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다가 시간이 갈수록 이제, 발을 빼지 못할 정도가 되면 그때는 이제 그 사기라는 그런 발톱을 보여도 빠져나가지 못하죠.
그런데 문제 사이트는 여전히 운영 중인 상황이라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사건 전주 뉴스입니다. 지난 20일 새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노래방 주인과 술값이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며 다투다가 흉기를 들고 찾아간 40대가 경찰에 반항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됐습니다. 지난 7월 교사와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최근 퇴학 처분도 당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여교사에 대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중학생 A군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05명을 대상으로 11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자신의 매자를 석자 교수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회사 돈 10억 원의 대학 발전 기금을 주고받은 기업인과 대학 총장 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재벌 3세인 척하며 투자금 3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청조 씨가 재벌 사칭 사기와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구속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이달 초 시작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필리핀인 2명이 잠적을 했습니다. 일부러 연락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법 취업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국내 정착에 필요한 교육을 마치고 이달 초부터 각 가정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 시작 한 달도 되지 않아 2명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5일 추석 연휴를 맞아 숙소를 나간 뒤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한 명은 아예 휴대전화를 두고 나갔고 다른 한 명은 전화기를 꺼놓아 연락조차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측은 지난 18일 이들이 복귀하지 않자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이 조속히 복귀하도록 필리핀 현지 가족들에 연락해 설득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적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업계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내부 사정으로 첫 달 급여가 늦어진 점이 이들의 이탈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지만 다른 제조업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보다 급여가 적어 불법 취업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필리핀 대사관에 상황을 공유하고 남은 가사관리사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내와 교육 등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월급제를 주급제로 바꾸는 방안 등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쌀쌀하고 한낮에는 다소 더워 일교차가 심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8도, 일부 강원 지역은 10도 안팎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강한 일사가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이 25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환절기 심한 기온 변화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남 해안과 경남 동부 내륙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8도, 강릉 13.9도, 대전 15.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8도, 대구 2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영남과 제주도에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는 중북부 지방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저녁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합니다. 여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을 포함해 16명,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등 주요 참모진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요구한 윤 대통령과의 독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밝혀 오늘은 독대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증원 등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에 하는 상견례 성격이 좀 더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이 자신 독대 요청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치자 따로 직접 전달받은 건 없지만 이번에 만나기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안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신은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들이 있고 그 사안에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을 통해 따로 연락받은 건 없다고 답했고 만찬 불참 여부를 묻는 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책특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빈손이 돼선 안 된다며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라도 만들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주민 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둘러 의료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목숨을 잃게 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당정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이 신속하게 유연한 태도로 정리해야만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 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이를 포함해 모레 본회의에서 모성보호 3법 등 여야 합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성착취물의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현행법상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지만 개정안은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 기준을 높였습니다. 이 밖에 국가 책무의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과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의무를 못 받고 삭제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서 세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등 경찰의 수사 자율성도 확대합니다. 다만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 논의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야간,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상급 수사부서에 장애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외 무쟁점 민생 법안을 놓고도 여야는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도 여야 합의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에 이들 법안과 함께 법사위에 올라간 모성보호 3법을 처리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나이를 8살에서 12살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핵심입니다. 현재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오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은 반드시 합의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야는 현재 70여 개 법안을 이번 주 합의 처리하기 위해 막판 협상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26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무쟁점 법안 외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방송 4법도 재의결에 붙인다는 방침이라 여야 대치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시행 여부를 논의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내년에 도입하자는 입장과 미루자는 유예 입장으로 팀을 나눴는데 시행팀은 김영환, 김성환, 이강일, 김남금, 임광현 의원이, 유예팀은 김현정, 이소영, 이현희, 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기초단체장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남 곡성군과 부산 금정구를 잇따라 찾아 선거 지원에 나섭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선물과 함께 청탁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형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후 2시에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 여부를 논의합니다. 최 목사는 오늘 회의에 직접 참석해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위해서였다며 자신과 김 여사 모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해 열린 수심위에서는 명품 가방 등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가운데 전남 영광군수 선거판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이 아성에 맞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까지 지도부가 모두 나서서 총력 지원에 나선 건데요. 민주당이 텃밭을 지킬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처음으로 기초단체장을 배출할지가 관심입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지난 8차례 지방선거 가운데 무소속 후보가 3차례나 군수로 당선된 전남 영광. 다음 달 16일 치러질 재보궐선거에서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텃밭 수성을 위해 조직력을 끌어모으며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에 맞서 원내 3당으로 입성한 조국혁신당과 지난해 전북 전주을 재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쥔 진보당도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영광 군의원과 전남 도의원을 지낸 장세일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장세일 후보는 재생에너지 특화도시 조성과 청년 부군수 제로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우리 민주 진영에서 지금까지 분열을 했던 세력은 단 한 번도 역사에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압승해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입당한 전 호남대 교수 장현 후보를 확정하고 당 수뇌부가 바람몰이에 나섰습니다. 조국 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지역에서 월세살이까지 하며 지역 표심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최고의 수혜지가 될 것입니다.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영광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래서 소멸되지 않는 영광, 번영하는 영광을 만드는데 토대를. 지역에서 오랜 농민의 활동으로 꾸준히 텃밭을 갈아온 진보당 이석하 후보는 숨은 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이번에야말로 민주당 일당 독점 구조를 타파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일소시키고 청렴한 군수가 되겠다는 이런 강점 하나와 또 하나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으로서 승부하겠다. 그리고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군수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지도부까지 모두 나서 총력전에 들어간 영광군수 재선거. 민주당이 텃밭을 지킬지 다른 정당 후보가 처음으로 전남에서 이른바 고인물을 갈아엎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늘 장을 마감한 뒤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합니다. 우리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구성 종목과 선정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의 경영권 인수 시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힙니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제기한 최윤범 회장에 대한 각종 의혹과 경영상 문제 제기에 대해 해명하고 경영권 인수 시도의 부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추를 비롯한 채소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가 원예 농산물 수급 전망을 내놓습니다. 또 이번 남부 지역 폭우에 따른 피해 현황과 관련 대책도 함께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장과 만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듣습니다. 수출에 비해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어떤 투자 활성화 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오전 서울 석탄회관에서 국내 정유, 항공업계와 석유관리원, 교통안전공단 등 20여 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 항공유, 사프, 혼합 의무제도 설계 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엽니다. 이번 TF는 지난 8월 발표한 사프 확산 전략의 후속 조치로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사프 혼합 급유를 의무화하는 사프 혼합 의무제도를 세부 이행 계획 등을 논의합니다. 두 부처는 TF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과 국내 사프 공급 여건, 사프 가격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 중장기 사프 혼합 의무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네, 아파트 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많지만 조망권 프리미엄 변수가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한강뷰를 확보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 가격 차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만큼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기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40억 원 선에서 거래된 서울 반포동의 레미안 원베일리 전용 84제곱미터. 빠른 속도로 값이 올라 6월엔 45억 원을 넘었는데 지난달엔 무려 60억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의 다른 가구보다 적게는 10억, 많게는 15억 원의 차이가 나는 건 바로 한강 조망권 때문입니다. 한강뷰래서 그래요, 사장님. 전면 한강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이른바 조망권 프리미엄은 예부터 있었지만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전면뷰 확보가 어려운 한강 조망권은 더 심한데 아파트를 선택할 때 필수 조건으로 내거는 매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뷰를 보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걸 찾으시는 분이 이렇게 딱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보이면 금액이 일반적인 것보다는 높으니까 아예 잘 보이는 거 그냥 전면으로 나가는 거 그냥 그렇게 찾으시거든요. 지난해 한국부동산분석학회에 실린 논문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한강 조망 여부에 따라 최대 13% 가격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는데 올해 집값 상승 국면에 조망권 프리미엄이 더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조망권을 누리는 삶의 질도 있지만 자산 증식에서도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입니다. 조망권은 아파트에 사는 동안에 삶의 질을 올리는 가치도 있지만 집값이 오르는 속도와 폭도 조망권이 없는 아파트보다 훨씬 크다는 게 경험적으로 입증돼 있기 때문에 더욱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만큼 커져버린 한강 조망권 프리미엄이 아파트값 고공행진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네, 지난주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익명의 작성자는 어제 오후 6시 경기 성남시 야탐역에서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예고했는데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경찰이 아직 용의자를 잡지 못해서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시내도로 한복판에 장갑차가 등장했습니다.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무전을 주고받으며 지하철역 일대를 순찰합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난동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비상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작성자는 경기 성남시 야탐역 일대 사진을 올리며 23일 오후 6시 범행을 저지를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최소 30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용의자는 지도 사진까지 올리면서 범행 장소까지 특정했는데요. 경찰은 이곳을 중심으로 기동순찰대와 특공대 등 병력 70여 명을 배치해 집중 순찰에 나섰습니다. 범행을 예고한 오후 6시가 되었지만 용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예고한 날이 될 때까지 엿새 동안 경찰이 용의자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뭣도 모르고 왔더니 아는 형님이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고. 너 빨리 볼일 보고 얼른 집으로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가는 거예요. 오늘 또 옷이 다 오픈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와서 찌르면은 도망갈 곳도 없고 좀 많이 불안하고.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범위를 좁혀가며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용의자가 검거되더라도 처벌이 약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림역에서 이런 사건을 예고하거나 대림역에서 이런 사건을 예고하는 등 사실 유사한 범행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결과들을 다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수준에서 처벌이 그쳤습니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기 때문인데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경찰력까지 낭비하게 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지난 추석 당일 부산에서 30대 여성이 경련과 의식장애 증상을 보여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92차례 전화문의 끝에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부산소방본부는 지난 17일 새벽 2시쯤 영도구에서 이 같은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 환자를 중증도 1단계로 분류하고 이송할 병원을 찾았지만 10곳에서 진료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이 구급차 안에서 한 차례 심정지 상태에 빠진 환자는 근처 병원 응급실에서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이후 해당 병원은 상급병원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부산 외에 다른 권역 상급병원까지 수십 차례 의료기관을 물색했지만 중환자가 많거나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당했고 환자는 3차례 심정지를 더 겪은 끝에 오전 6시 20분쯤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환자 조롱글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어제 정례 간담회에서 환자들을 조롱하는 게시글 30개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젊은 의사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일 1000명씩 죽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등 환자에 대한 폭언이 담긴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수사해왔습니다. 경찰은 또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의 명단인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 접속 링크를 해외 사이트에 공유한 3명을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일본 노토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집이 떠내려가고 토사가 무너지면서 사망, 실종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진 복구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수마까지 덮이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 복귀가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흙탕물이 거세게 흐르는 가운데 주택 장애물로 보이는 나무 조각들이 어지럽게 쌓였습니다. 바로 옆 주택들도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산 비탈면 토사가 집을 완전히 삼키면서 지붕만 간신히 보입니다. 노토반도 이시카와 현의 스즈시, 와지마시에 9월 한 달 평균 강우량의 2배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23개 하천이 일제히 범람했는데 노토 강진으로 제방이 낮아져 있던 것도 주요 원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에 하천변에 있던 주택 4동이 휩쓸려 가기도 했습니다. 급류에 휩쓸리거나 무너진 토사로 사망자와 실종자도 속출했습니다. ずっと読んだらしとってんわ。どこにおるかって言って読んどったけど何もダメやったって。何も返答なかったって。 지난 1월 노토반도 대지진 당시 이재민들에게 제공된 가설주택에도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昨日はちょっとここ水入ったぐらいですかね。でもやっぱそこの隙間とかから水入ってきて。 도로 곳곳이 끊겨 마을 115곳이 고립됐고 1000여 명이 피난소로 대피했습니다. 이미 노토 대지진 당시 지반이 약해져 있어 비가 그친 뒤에도 산사태 위험은 여전합니다. 노토 대지진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역대급 폭우까지 덮치면서 노토 지진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는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에서 당국의 결혼,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남녀 5,000쌍이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최근엔 고령화 해법으로 정년 연장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청년과 장년층 모두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붉은색 예복 차림의 신랑 신부들이 단체로 전통 혼례를 치릅니다. 중국 당국의 지원 속에 전국 각지에서 남녀 5,000쌍이 한날 한시에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节省了我们巨大的精力还有财力，我们觉得特别的合适。 지난해 중국의 혼인 신고는 768만 건, 10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같은 해 출생아 수도 전년 대비 54만 명 줄어 7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거액의 결혼 지참금, 차이리 문화와 같은 허례허식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你们那个彩礼准备多少钱？我家的话可能就10来万吧。10来万。对。10来万你们答应吗？好了，我们已经准备分手。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팍팍한 현실입니다. 지난해 대학생을 뺀 집계 방식을 도입한 뒤에도 올해 8월 청년 실업률은 18.8%로 치솟았습니다. 고학력 임시직의 상징이 돼버린 배달원. 한 배달앱에 등록된 인원만
745만 명에 달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여대생 배달원의 무릎을 꿇리는 일까지 벌어지자 쌓였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해법으로 추진되는 정년 연장마저 세대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年轻人就更难找工作，很多岗位就还是仍然是饱和的，我感觉机会就更少了。 연금 재정 고갈을 우려한 궁여지책이란 지적 속에 장년층마저 퇴직금 수령이 늦춰져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체포된 라이언 라우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면 포상금 2억 원을 주겠다는 편지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보면 라우스는 사건 몇 달 전 한 민간인의 자택에 상자를 두고 갔으며 상자 안에는 편지와 함께 탄약, 쇠파이프, 휴대전화 4개 등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주말 영국을 강타한 폭우로 축구장에 땅 꺼짐이 발생하면서 프로 경기가 연기됐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영국 런던에 폭우가 내리면서 프로축구 클럽 AFC 윈블던의 홈구장 체리 레드 레코드 스타디움 한쪽 땅이 꺼지면서 24일로 예정됐던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카라바오컵 3라운드 경기가 연기됐습니다. 모차르트가 10대 시절 작곡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의 미공개 악보가 사후 233년 만에 독일의 도서관에서 발견됐습니다. AFP 통신은 현지 시간 19일 독일 라이프치히 시립도서관이 1760년대 중후반 작곡된 것으로 보이는 모차르트 작품의 미공개 악보로 공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현악 3중주를 위한 7개 악장으로 구성된 곡으로 모차르트가 직접 쓴 원본은 아니고 1780년대에 만들어진 복사본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 우주비행사 2명과 미국 우주비행사 1명을 태운 소유주 우주선이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소유주 MS-25 우주선은 현지 시간 23일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도킹을 해제한 지 3시간 반 만에 카자흐스탄 대초원에 착륙했습니다. 우주선에 탑승한 러시아 우주비행사 올레그 코노넨코와 니콜라이 츄브는 374일 만에, 미국 우주비행사 트레이시 다이스는 184일 만에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세계 최대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가 독일 민헨에서 시작된 가운데 바이에른 주민들의 전통 의상 퍼레이드가 열려 10,000명이 지켜봤습니다. 옥토버페스트 개막 둘째 날에 열리는 전통 의상 퍼레이드에는 매년 지역 주민 1000여 명이 트라우트라라고 불리는 전통 의상을 입고 참석하는데 밴드, 마차와 함께 시가 행진을 벌입니다. 엠폭스 확진자 수가 지난달 2,000명을 넘어서면서 21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전 세계에서 보고된 엠폭스 확진자는 2,082명으로 아메리카와 유럽을 중심으로 엠폭스가 퍼졌던 재작년 11월 이후 월별 확진자 수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에서도 38살 남성이 엠폭스 변종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남아시아에서 새로운 변종인 원B형 환자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기록적인 가을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민들은 예상치 못했던 수해에 올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심경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심어진 상추가 생기를 잃은 채 쓰러져 있습니다. 줄기가 그대로 드러났고 윤기가 있어야 할 잎은 물에 잠겼던 탓에 뿌리가 호흡하지 못하면서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에 말라갑니다. 앞서 지난주 충남 노산에 250mm가 넘게 내린 폭우에 일대 하우스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한 하우스 농가입니다. 흙이 다 마르지 않으면서 발이 푹푹 빠지는데요. 발걸음을 옮기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하우스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오이 농가에선 파르테알 잎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멀쩡한 오이를 하나라도 찾기 위해 이른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수확이 조금만 늦어져도 물을 먹은 뿌리가 썩어 모두 폐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농민 입장에서는 아까워서 지금 이제 당장은 다 죽진 않았으니까 살아있는 것만이라도 이제 수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5일이나 10일 있으면 이제 다 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줄기에 매달려 있어야 할 멜론이 흙바닥에 나뒹굽니다. 애지중지 키워온 멜론이지만 하루 만에 상품성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지난 7월 장마 때도 한 차례 수해를 입었는데 이번 가을 폭우에 또다시 피해를 입은 겁니다. 복구하더라도 다른 대체 작물을 준비하지 못해 올해 농사는 모두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메론이나 수박 뿌리가 먹으면요 나중에 죽어요. 죽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괜히 살리겠다고 돈 들여봐야 본전도 못 찾아요. 논이 물에 잠기면서 벼가 힘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바로 벼들을 세워줘야 하지만 일손이 부족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못 심는 거예요. 또 비가 와가지고 쓰러지면 손실이 좀 많이 날 거야. 뭐보다 한 10% 20% 날 거야. 예상치 못한 가을 폭우에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지난 주말 경남 창원에 하루에만 400mm 가까이 내려 일일 강수량을 갈아치웠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완전 복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박정혁 기자입니다. 이례적인 가을 폭우에 세계유산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7개 가야 고분군 가운데 하나인 김해 대성동 고분군. 가로 12m, 세로 8m 정도의 고분군 사면이 칼로 자른 듯 무너져 내린 겁니다. 국가유산청에 상황을 보고한 김해시는 집안이 안전하게 마르고 나면 사고 원인을 규명한 뒤 복구할 계획입니다. 토사하고 절개면을 기초적인 조사하고 그다음에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서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세밀한 복구 계획을. 장미를 키우는 경남 김해의 한 시설 재배 농가입니다. 흙을 파고 뿌리를 확인하니 물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이틀 동안 400mm 넘게 내린 폭우에 시설이 잠겨버린 탓입니다. 물은 빠졌고 얼핏 보기에 멀쩡하지만 수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멀쩡하게 했는데 뿌리가 물이 잠겼기 때문에 이 작물이 살아날지 의문스럽고요. 만약에 고사한다면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거죠. 기록적인 호우에 경남 지역에선 1000건이 넘는 비 피해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추수를 앞둔 논 등 농경지 711.6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곳에선 완전 복구에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